회임 중인 중정과 여리가 수살기의 저주를 받아 목숨이 위태로워졌고 침묵하던 왕 이정은 마침내 분노를 터뜨리며 범인 색출에 나섭니다. 그동안 사사로운 감정을 철저히 억눌러온 군주의 인간적인 흔들림이 강하게 묘사되었죠. 한편 윤갑의 몸에 빙의된 강철이는 여리를 살리기 위해 몸부림치며 떨리는 마음으로 무시무시한 팔척기의 그림자에 맞섭니다. 궁궐의 심장부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이 시점, 기궁은 점점 더 깊고 복잡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매혹적이고 스릴과 감동이 넘치는 구화. 이제 기궁은 비밀의 문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려 합니다. 이어 구화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마침내 감춰졌던 진실의 조각이 하나둘 드러나고 강철이와 여리, 윤갑, 그리고 왕 이정까지 모두가 자신만의 숙명에 맞서기 시작한다. 죽은 줄 알았던 자의 기억, 봉인된 악기의 속삭임, 그리고 그 속에서 되살아나는 과거의 죄와 희생. 팔척기의 그림자는 점점 진해지고 여리는 선택의 기로에 선다. 강철이를 구할 것인가? 왕과 나라를 구할 것인가? 경기석의 진정한 정체 테마각인의 열쇠, 팔척기 대비에 숨겨진 아들설, 강철이의 완전한 각성 윤갑과의 융합 가능성, 열이 과연 무녀의 길을 받아들일 것인가? 천년 전 천재에게 선택받은 무당 일족은 신맥을 담은 8개의 경기석을 만들어 악기들을 봉인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중 하나가 세상에 흘러들었고 이제 팔척귀의 봉인을 풀려는 음모가 꿈틀대고 있다. 여리는 우연히 조몬업덕의 유품 속에서 오래된 문양이 새겨진 두 번째 경기석을 발견한다. 그것은 단순한 호신부가 아니라 신맥이라 불리는 퇴마계의 실력을 품은 봉인 조각. 여리는 이를 왕실의 검서관 윤갑에게 보이지만 윤갑은 이를 신화에 불과하다며 무시한다. 여리는 넙덕이 생전에 남긴 무당 일지에서 신맥이 모이면 결계가 열린다는 문장을 발견. 강철 이윤갑의 몸의 빙의는 경기석의 기운을 느끼고 불안해한다. 풍사는 여리가 가진 경기석을 노리고 접근한다. 여리는 결계를 구성할 8조각의 경기석에 대해 알아내기 시작한다. 왕실 서고에 보관된 고문서에서 팔척기는 경기석, 팔봉 결계를 깨야 비로소 완전체가 된다는 기록을 윤갑이 발견. 여리는 강철이가 사실 윤갑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하지만 말하지 못한다. 두 번째 경기석이 누군가에 의해 도둑맞는다. 여리는 옛 무당 집안 후손인 수몰마을 노파에게서 세 번째 조각을 얻게 된다. 하지만 노파는 이걸 모으면 너도 죽는다는 저주를 경고. 여리는 경기석을 모아 퇴마 결계를 쳐야 팔척귀의 강림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다. 가섭스님은 여리에게 경기석의 진실을 전한다. 이는 인간이 만든 최후의 신기, 스스로를 희생함으로써 악을 봉인한 물건. 여리는 이를 모아야 한다는 책임감에 흔들린다. 윤갑 강철은 혼란 속에서도 점점 여리에게 연민을 느끼기 시작한다. 여리의 아버지도 경기석 봉인단의 일원이었으나 악귀에 희생되었음을 알게 됨. 팔척귀를 숭배하는 비밀 종파 청원단이 경기석을 수집하고 있음이 밝혀진다. 여리는 자신과 강철이 윤갑의 운명이 신맥과 얽혀 있음을 깨닫는다. 여리는 강철이와 마주한 꿈에서 과거 이무기로서의 강철이의 기억을 본다. 강철이가 여리의 신기를 얻고자 한 이유가 승천이 아닌 자기 구원이었음을 암시. 결계를 완성하기 위해선 정화된 신맥의 주인이 필요함을 알게 된다. 여리는 결국 스스로 결계의 매개체가 되기로 결심한다. 왕은 여리의 결단에 흔들리며 금기였던 음사를 허용할지 고민하게 된다. 윤갑의 몸을 지닌 강철이는 점점 인간 감정에 영향을 받으며 두려움에 빠진다. 경기석 7조각이 모이고 여리는 마지막 한 조각이 팔척기 본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됨. 강철이는 나를 이용해 그 결계를 완성하라고 말하며 여리에게 자신을 넘긴다. 여리는 마지막으로 경기석의 문을 열기 위한 제물로 자기 기억을 바치기로 한다. 여리, 강철, 윤갑의 삼위일체적 결계가 팔척기를 봉인. 그러나 여리는 결계 속에서 스스로의 존재를 잃어버린다. 왕은 여리를 위해 모든 음사를 합법화하며 백성에게 희망의 상징으로 남긴다. 강철이는 윤갑의 몸에서 빠져나가 승천 대신 인간의 삶을 선택한다. 여리는 도성에서 돌아온 후 넙덕의 유품 상자에서 이상한 빛을 내는 옥석을 발견한다. 거칠지만 단단한 표면, 얇은 문양엔 오래된 신맥 봉인 기호가 새겨져 있다. 우연히 이를 본 왕실 서고 출신 윤갑은 고문원에서 본 적 있다며 놀라고, 동시에 강철이는 본능적으로 그 물건을 피한다. 여리는 넙덕의 일지를 발견하고 팔척기 봉인의 방법이라는 제목 아래 신맥의 8조각, 경기석을 모을 것이라는 문장을 읽게 된다. 여리는 조몬업덕이 끝까지 숨기려 했던 이유를 파헤치려 한다. 풍사는 경기석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
슬금슬금 접근하고 그를 미심쩍어한 윤갑 강철이는 거짓말로 그를 내쫓는다. 그러던 중 여리는 강철이에게서 묘한 공포와 슬픔을 동시에 느낀다. 강철이는 내심 팔척귀가 깨어나면 나조차 삼켜질 것이란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다. 가섭스님의 조언으로 여리는 홍수로 수몰된 옛 무당마을을 찾아간다. 그곳에 살던 무녀 후손은 이도를 찾는 자는 죽음을 맞게 된다고 경고하면서도 결국 그녀에게 세 번째 조각을 전한다. 여리는 신맥의 문이 팔척귀를 봉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윤갑은 여리의 결연한 눈빛을 보며 자신이 느끼는 이상한 감정을 부정하려 하지만 이미 무의식 속에선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윤갑은 왕에게 몰래 상소문을 남긴다. 그 속엔 경귀석과 팔척귀의 관계에 대한 기록, 그리고 여리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무녀임이 언급된다. 왕은 혼란 속에서도 조용히 상소를 들여다보며 마음이 요동친다. 이 무녀를 궐에 남겨야 한다. 아니, 나라를 위해 지켜야 한다. 김봉인과 대비는 경귀석이 가진 힘을 왕권을 흔드는 열쇠로 여긴다. 영인 대군에게 이를 넘기려는 흉계가 진행되고 있음을 여리와 강철은 눈치챈다. 강철은 경귀석 하나를 되찾기 위해 은밀히 연회장에 잠입하고 그곳에서 팔척귀의 손을 이미 잡은 풍상과 마주한다. 넙덕이 마지막으로 용왕굿을 했던 바닷가 절터에서 여리는 꿈을 꾼다. 꿈속에서 넙덕은 신맥은 돌이 아니다. 사람의 기억과 신명을 담은 혼의 그릇이다라 말한다. 여리는 과거봉인 결계를 쳤던 무녀들의 이름과 얼굴을 떠올리며 울부짖는다. 강철이 그녀 곁을 지키고 있다. 경귀석은 기억을 먹는다. 여리는 신맥의 문을 여는 조건이 자기 자신을 잊는 것임을 깨닫고 괴로워한다. 윤갑의 기억, 첫사랑의 기억, 할머니의 목소리마저 하나씩 사라질 위험 앞에 선 여리. 강철이는 그리하면 너는 나조차 기억 못하겠지라며 분노하지만 결국 여리를 껴안는다. 중궁전의 후원에서 기이한 기운이 감지된다. 여리는 그것이 팔척귀의 징조임을 직감하고 수살귀. 오김에게서 8번째 경귀석은 팔척귀 내부에 봉인된 심장 속에 있다는 말을 듣는다. 이 결계는 죽음과 직결된다. 윤갑은 여리에게 결계를 완성하기 위해선 누군가의 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경악한다. 결계식을 앞두고 왕은 여리에게 너를 내 백성의 무녀로 삼겠다며 손을 내민다. 여리는 고개를 저으며 저는 그냥 사람이고 싶습니다라 답한다. 그 말에 강철이는 윤갑의 몸에서 마지막 남은 실력을 모아 결계를 위한 제물로 나선다. 이 몸은 인간의 것이지만 이 마음은 이제 너를 위해. 팔척귀는 완전체로 각성한다. 결계문이 열리고 여리는 강철, 윤갑의 혼을 중심으로 신맥의 문을 여는 제의를 시작한다. 거대한 빛이 궁궐을 감싸고 8개의 경귀석이 하늘로 떠오른다. 팔척귀는 결계에 갇히고 강철의 혼은 소멸된다. 여리는 더는 윤갑도 넙덕도 기억하지 못한 채 평범한 삶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그녀가 만든 빛의 제단은 백성들의 성지가 된다. 한 아이가 제단 앞에 고개를 숙이며 소원을 빈다. 저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옆 눈동자가 옅게 푸른 한 소년이 조용히 그 돌을 만진다. 그 이름 여리. 그 존재는 사라졌지만 그녀의 혼은 여전히 신맥을 지키고 있다. 운명이란 피할 수 없어 맞서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속에서도 인간은 늘 사랑하고 지키고 희생하려 합니다. 이번 화에서는 당신은 어떤 진심을 느끼셨나요? 다음 주 여리와 강철이 그리고 윤갑의 기억 속에서 깨어날 진실을 함께 맞이해요. 귀궁은 지금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다음 화에 뵙겠습니다.